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남편분과 이 여성 손을 맞잡고 있죠? 이 얼굴 설마. 호텔 주차장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확인해 보세요.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윤세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벌어지는 사연을 전합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42세의 강지연은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5세의 남편 최민석의 귀가를 기다렸지만 시계는 어느덧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띠링하고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온 것을 알리는 알람이 들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야근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자. 지연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야근? 요즘 들어 야근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절친한 친구인 동갑내기 윤세진과 카페에서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진아, 요즘 민석 씨가 이상해. 매일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도 절대 보여주질 않아.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진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야, 너도 알잖아. 민석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네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 바람을 피우다니 말도 안 돼. 세진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늦어지는 기가,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차 안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지연은 혼잣말하듯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늦어도 밤 10시면 귀가했지만 이제는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강지연은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바꿨어? 조심스럽게 묻자 민석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바꿨어. 별거 아니야. 그러나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그녀가 앉은 적이 없는데도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결국 지연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오시겠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강지연은 흥신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낮게 깔린 조명이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몇 장의 사진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민석과 한 여성이 함께 식사하며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호텔 주차장에서 민석이 익숙한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강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 익숙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윤세진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부부, 동반 여행에서 나란히 앉아 웃던 모습, 서로의 남편을 농담 삼아 칭찬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날,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던 밤들, 그리고 세진이 남편의 바람 의심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 터질 듯한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밀려오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박살낼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목구멍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 그 여자 역시 익숙했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얼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진이겠지. 실일수로 찍힌 사진이겠지.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그 의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과 그녀의 절친이 서로를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내 뒤에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면,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절친.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났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내 남편의 숨겨진 내연녀라니. 나를 위로해주면서, 내게 충고해주면서, 내 삶을 지켜보면서 뒤에서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했습니다. 욕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울부짖고 던지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남편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지켜온 가정도, 믿어온 사람도 다 사라진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내쫓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행복해질까요? 혼자 남겨지는 세상을 생각하니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비밀로 하면서 이것을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혈육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이것을 원한다면 내가 눈을 감고
지나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강지연은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머리가 무척 복잡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질투를 해서 파탄으로 간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두가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나에게 훨씬 유리할 거야. 질투는 버리고 나에게 행복한 것만 찾아야겠어. 눈앞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복수도 싸움도 이제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내 방식대로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분한 손길로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만나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제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차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는 남편과 절친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 한마디 못한 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 남편이 손끝을 움츠리며 사진 한 장을 슬쩍 밀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강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속에 감춰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절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오해? 강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사진을 두어 장 집어 올려 천천히 넘겼습니다. 단순한 스냅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키스를 하고 팔짱을 끼고 이건 단순한 오해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라면 설명해봐. 이 사진들은 뭐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친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강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안해? 너무나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우정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 괜찮아지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절친인 윤세진은 강지연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강지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두 사람을 몰아붙이고 이혼을 하고 친구와 절교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혼자 남겨진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몸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 미안하면 다 괜찮아. 뜻밖의 말에 남편과 절친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강지연은 천천히 윤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친이 움찔했지만 강지연은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너희를 이해해. 그리고 도와줄게.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도와준다고?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숨길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서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 윤세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강지연은 오히려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 너희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한다고 했어.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나 강지연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진아, 내가 널 얼마나 오랫동안 널 좋아했고,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 너 알지? 그래서 너도 행복했으면 난 좋겠어. 대신 한 가지 약속해줘. 윤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 강지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해줘. 몰래 하지 말고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면 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강지연은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쇼핑 간다고 했지? 맞아. 그럼 너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랑 같이 있다고 해. 윤세진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지연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 괜찮니? 용서해 주는 거니? 강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녀는 윤세진의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직접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남편에게 전화할 때 주인공이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며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세진이 남편이 전화를 하면 주인공이 직접 받아 우리 지금 쇼핑 중이야 곧 들어갈 거야 라며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윤세진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인공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들켰을 거야. 남편도 점점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이런 아내가 또 어디 있어? 강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남편과 세진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이 게임은 내 것이 되었다. 이제 남편과 세진은 강지연을 점차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지연은 카페에서 남편과 절친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딘가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써도 좋아. 남편과 절친이 동시에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졌고 절친은 다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그건 너무. 왜? 너희 집에서 만나는 것도 힘들잖아. 친구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찝찝하고 괜히 집 놓아두고 돈 쓸 필요 없잖아. 남편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강지연을 살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강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응. 어차피 낮에는 나도 집에 없으니까 훨씬 안전할 거야. 윤세진은 당혹스러워하며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강지연은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잖아? 남편과 세진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진은 제공하는 이 편리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지연의 집은 남편과 세진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지연은 철저히 생활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배려 깊은 조력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비어 있어. 편하겠어? 난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게. 시간 넉넉하겠어? 2시간 뒤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윤세진은 이미 정리를 마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은 감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연아, 너무 고마워. 덕분에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남편과 윤세진은 강지연을 향한 의존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지연이 없으면 그들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윤세진은 이제 강지연의 허락 없이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지연아, 내일 집 좀 빌릴 수 있을까? 우리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처음엔 망설이며 묻던 말들이 어느새 당연한 듯이 건네지는 요청이 되었습니다. 강지연은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이 맞잖아.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형님이라고 부를게. 윤세진이 집을 찾아올 때는 꼭 한우 1등급을 가지고 온다던지 강지연이 입을 예쁜 원피스를 사가지고 와서 지연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상하게 예상치 않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에서 출발한 불륜이었지만 강지연이 너무나도 관대하게 행동하자 오히려 강지연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건 다 너 덕분이야. 남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친 역시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며 만남을 가졌지만 어느새 강지연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해요. 저는 형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인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강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햇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순간, 그녀는 참 평온하였습니다. 남편과 윤세진이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녀의 집은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유롭게 강지연을 만났고 윤세진도 부담 없이 남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강지연은 이 이상한 관계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여보, 난 내가 이렇게 뒤에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점 강지연에게 의존하는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모든 것을 허락해주자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최고의 아내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요. 형님이 없었으면 난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형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강지연이 모든 것을 감싸주니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강지연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어느 날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지연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윤세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강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순간 강지연의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친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어디 있었냐고, 누구랑 있었냐고, 왜 그렇게 자주 외출하냐고. 예전엔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불안해요. 강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윤세진의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윤세진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언제든 위태롭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에서 출발한 불륜이었지만 점점 주인공을 향한 감정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주인공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처음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윤세진에게만 집중하던 남편이 이제는 주인공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너처럼 현명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남편이 주인공을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강지연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친의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남편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절친은 점점 주인공에게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강지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끝내버려야 할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연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뜨개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방에서는 남편과 윤세진의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신음소리, 낮은 목소리, 몸이 부딪히는 소리들. 그들은 지금 강지연의 집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끝나고 나면 강지연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지연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서로 좋았다면 나도 좋은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윤세진의 남편이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요즘 자꾸 외출하는 것 같네. 전화하면 왜 그렇게 급하게 끊어? 처음엔 가볍게 넘겼지만 하루는 세진이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를 풍기고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불안해했습니다. 형님, 남편이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초조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우리 끝장이야. 주인공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절친이 다급하게 주인공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형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망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제야 주인공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겠네. 하며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의심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진의 남편은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서 아내를 미행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는 곳은 강지연의 집이었습니다. 윤세진의 남편은 왜 강지영과 그렇게 자주 만나냐? 곧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진은 지연의 집에서 뜨개질과 바느질로 옷도 만들고 모자도 장갑도 만드는데 참 재미있다. 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강지연이 윤세진과 짜고 만든 각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이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할 때는 혼자서 작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그것을 세진에게 건네주고 세진은 남편에게 자신이 뜨개질을 한 것이라고 보여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강지연의 집에서 함께 뜨개질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의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강지연은 문 너머에서 큰 방 침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절친이 아우가 된 세진과의 소리는 한때는 요란하고 한때는 고요하였다가 폭풍 우가 지나가면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던 주인공은 천천히 뜨개질을 들고 일어서서 큰 방의 문을 조용히 노크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연한 목소리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얼른 집으로 가. 내 남편 올 때 됐다.
그리고 이어서 뜨개질하던 것을 건네주며 가기 전에 아랫도리는 식구가 축축해서 가서 들킬 수 있어. 그리고 너 남편과 잠자리에 들 때 꼭 너희 집 세정제로 씻고 해야 해. 우리 집 비누 냄새 나면 눈치챌 수 있어. 그러자 세진은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형님.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보. 그들은 강지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세진이 씻고 난 다음 뜨개질하던 것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강지연을 끌어안으며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지금도 조금은 위험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